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재인발 가짜 뉴스,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가짜 뉴스를 전파, 유포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기사를 이번 월간조선에서 썼는데, 그거를 부분적으로 한번 발췌를 해가지고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짜 뉴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가짜 뉴스는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내로남불, 표리부동, 말바꾸기, 유체이탈, 아전인수, 자화자찬, 이런 식으로 어떤 국민적 반감을 자초할 수 있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또 가짜 뉴스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뉴스는 어떤 특정 의도를 갖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그걸 갖다 이제 가짜 뉴스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말 바꾸기, 내로남불, 뭐 자화자찬, 아전인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짜 뉴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문재인발 가짜 뉴스가 생각보다 적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그 다음에 각종 발언, 이런 것들을 모아보니까 대략 한 999개가 됩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걸어놓은 문재인의 말과 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총 999개, 그게 5월 11일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짜 뉴스를 추려봤더니 대략 한 40개 정도가 나오는데, 요걸 갖다가 부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짜 뉴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이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에서 발견되는 각종 오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연설문은 그 표현이나 문장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대표한 동시에 국가 운영 철학으로, 국정 지침으로 인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정확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이 문재인의 말과 글에서는 곳곳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 물론 이거 가짜 뉴스라고 정의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이 문재인 청와대 참모들의 사실관계 확인 능력, 그리고 문 대통령의 상식 수준,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을 자초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삼아서 몇 개만, 정말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5월 22일 미국 워싱턴 DC 소재 구 대한제국 공사관에 가가지고 1882년 조미소 통상조약은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체결한 첫 조약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해당 조약은 조선과의 수교 임무를 맡은 미국 동아시아 함대 사령관 로버트 슈펠트와 청나라 당시 북양 통상 대신 이용장 사이의 협상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자주적으로 체결한 조약이 아닙니다. 이용장이 슈펠트를 텐진으로 불러가지고 직접 교섭하고 협상한 초안을 만들고, 심지어 그 해당 조약 문 1조에다가 조선은 청의 속방이다, 이런 내용까지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슈펠트가 이에 반대하자 이용장은 결국 조약문 자체에는 속방이라는 그 내용을 쓰지 않는 대신에 조약이 체결된 뒤에 조선이 미국에다가 대청 종속성, 그러니까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다, 이거를 자인하는 속방 조회문을 미국에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2018년 9월 22일 제1학도의원군 6.25 참전 기념식에서 축사를 했습니다만, 이때 뭐라고 그랬냐? 전쟁의 참화로부터 68년이 흘렀다. 68년 전 642명의 청년은 현해탄 건너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과 일본 규슈 있지 않습니까? 그 규슈 사이에 바다 해역을 갖다가 대한해협이 아니라 현해탄이라고 불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현해탄, 대한해협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이 해역을 갖다가 대한해협이라고 부르는 그 바다를 갖다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본식 표현이 현해탄, 그러니까 일본어 발음으로는 겐카이나다,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표현, 발언으로서 적절한 것입니까? 더구나 이 현해탄은 한국과 일본 사이, 그러니까 부산과 일본 규슈 사이의 그 바다를 가리키는 그 명칭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현해탄은 일본 규슈와 그 위에 이끼노시마라고 있습니다. 이끼섬입니다. 대마도 밑에 이끼섬, 그 이끼섬 사이에 그 바다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 문재인 대통령의 현해탄, 겐카이나다, 이 발언은 여러모로 부적절합니다. 더구나 문 대통령이 이듬해 2019년에 그렇게도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이 정권 차원에서 반일을 갖다가 조장했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보면 더더군다나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다뤄볼 텐데, 문재인 대통령의 가짜뉴스 대표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망자가 1368명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 탈핵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의 위험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고로 인해서 1368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시 발언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에 가장 잘 대비해온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허위사실 가짜뉴스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망자는 없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사흘 뒤인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 대사관을 통해 문 대통령이 연설에 인용한 수치가 잘못됐다면서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2017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2년 후 2019년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내년은, 그러니까 2019년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입으로 스스로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다, 건국 100주년이다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주권, 영토, 국민, 국가의 3요소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중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한 말 그대로 임시정부입니다. 망명정부가 아닙니다. 문 대통령 주장대로 이미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한다면 이후 전개된 독립운동은 왜 독립운동입니까? 뭐에서부터 독립한다는 겁니까? 이미 정부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인정 요인들은 또 스스로를 임시정부라고 불렀겠습니까? 왜 그들은 1941년에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에 건국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런 강령을 갖다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1919년에 임시정부로부터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다고 한다면 왜 그들은 임시정부라 부르고 1941년에 건국 강령을 만들었느냐 그겁니다. 이것도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일각에서는 이 헌법 전문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 이런 구절을 놓고 1919년 건국서를 주장하지만 임정 법통 계승은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은 임정이 최초로 민주공화정 체제를 지향한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나와 있습니다. 임시헌장 그 정신을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어받았다 그걸 의미하는 거지 무슨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비롯됐다 지금 그 주장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이 아니라 대체 몇 대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재인발 가짜뉴스,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이렇게 유포한 그런 가짜뉴스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거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이후 몇 차례 영상을 통해서 다른 내용을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